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의 XRP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는 큰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가가 3,635원, 고가는 3,759원, 약 100원 정도의, 120원 정도의 변동성만 나왔고요. 시장 전체가 최근 하락 이후에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이전에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이 고점 라인이 이전에는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지금은 지지로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 주려는 모습,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 여기가 뚫리게 되면 다시 이 지지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고,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나의 긴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해보면 지금 리플은 382 라인과 그 위에 단계에 지금 골든 포켓에 들어와 있다 때문에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지 방향성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체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고, 당장 다음 주에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트럼프가 예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 소식 최근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요. 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재료들까지 조금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시경제 이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이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됐죠. 보시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9인 이직 보고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까지 쭉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자, 어제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수가 저번 달과는 상반된 수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저번 달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게 시장으로 하여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견고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탄탄하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굳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던 건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보다 낮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음번에 있을 미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 때는 또 한 번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지배적으로 시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여기에 추가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와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다음 주에 상호 관세, 상호 무역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라는 건 다른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이 특정국도 동일하게 상호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단은 보류됐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추가 관세를 결정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들과도 이 관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개도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될 때 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개도국을 대상으로도 적용을 할 거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특정 국가애들만 적용을 할 건지, 이걸 또 관세로만 판단할 건지, 무역 수지들도 반영할 건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최근 나오고 있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인 시장의 호재 소식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였고요. 취임 당일날 무려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중에 이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장 전체가 이때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거였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죠. 첫 번째로 나왔던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은 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규제를 검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게 그 전 단계를 시행했다 볼 수 있겠고, 단계별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현재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요, 16개,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검토 혹은 시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타가 지금 미국에서 최초로 준비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주로, 유력한 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타주에서 의회 발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주 정부 재무부는 특정 공적 펀드 자금의 최대 5%를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최근 12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 연준에서 지금 역레포 자금이 그 잔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900억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 역레포, 리버스 레포라는 건 이 금융기관이 남는 돈을 연준에다가 맡기고 하루짜리 단기 국채 등을 담보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감소했다라는 건, 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치로 감소했다라는 건 금융기관이 지금 연준에 돈을 덜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이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건 곧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게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정말 유동적으로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또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리플의 XRP. 규제된 예탁 증소로 지금 투자가 가능해진다 나온 건데요. 자, 이걸 우리가 DR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규제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탁 증서를 우리가 D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지금 ETF와 신탁보다 빠르게 시장에 도입된다. 자, 이 부분이 현재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면 이 XRP의 DR은 기존의 규제된 환경 내에서 이미 확립된 구조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은 즉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운영 중인 미국의 예탁 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예탁 증서. 미국의 예탁 증서인 ADR은 해외 기업의 주식을 미국의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XRP의 DR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XRP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출시될 XRP의 예탁 증서는 새로운 자금 유입,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거고, 해외 시장 접근성도 커지면서 투자도 다각화된다, 환율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직접적인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기대감은 바로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최근 리플은 정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예탁 증서 출시로 인해서 ETF 상장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면 정말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의 서류가 모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증권신고서 S-1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19B-4라는 서류죠. 지금 두 번째 서류까지 제출한 자산 운용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DR 도입과 지금 ETF 추진이 맞물리면서 XRP의 제도권 금융 진입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서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됐고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교체가 됐고 지도부들도 마찬가지로 물갈이 됐으며 또 SEC 내에서 암호화폐 기관들과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도 좌천이 됐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SEC가 친암호화폐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ETF 승인이 되겠고요. 일단 현재 미국에서는 XRP나 이 솔라나의 현물 ETF 승인보다 먼저 라이트코인의 ETF가 먼저 승인될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라이트코인 이후에는 XRP와 솔라나도 연이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설 연휴 때부터 그렇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텐데요. 자, 강세장의 전형적인 이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의 베어 트랩이죠. 자, 베어라는 건 곰을 뜻하고요. 곰은 투자 시장에서 이 곰이 핥히는 형상을 따서 하락을 의미합니다. 트랩은 함정이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하락 함정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견뎌내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상승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2017년,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승장에서도 절대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요.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이런 베어 트랩, 급락이 나왔을 때 패닉 셀을 하게 되면 결국에 차트는 상승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모두 같은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고점을 찍고 나면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과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코인시장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꼭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또 제가 직접 구체적인 타점도 드리면서 도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DR 도입과 ETF 추진과 맞물려서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초대형 상승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탄압은 바로 SEC와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SEC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XRP를 증권이다라고 SEC는 얘기한 거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SEC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 전체를 증권으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가져오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됐죠. 일단 리플과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분리해서 판결했는데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여기에 더 주목을 했죠. 거래소에도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1,000원대를 찍은 거였고 이 이후에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금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보다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금 이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 이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요. 당선되기 전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내놨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1월 20일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이 차기 위원장도 이미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건도 합의로 끝나든 아니면 SEC 측에서 자체 취하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종료가 될 거라고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 이게 소송이 진행됐던 만 4년 동안 리플은 여러 호재 소식들이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업들을 다각화하면서 괄목한 성과들을 내놨었지만 그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럼 리플이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랠리를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ICO는 XRP와 같은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IPO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바로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큰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IPO를 사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의 IPO 가능성 솔솔, XRP $600 넘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는 XRP가 아니라 리플이 IPO를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리플의 주가를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 4월 달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습니다. IPO 관련 로드쇼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작년 4월이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전이죠.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시에 이런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이 이렇게 이 IPO 관련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올렸었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리플이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의 주가는 $600 넘을 거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런 리플이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진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건 정말 리플에게는 폭등 재료가 돼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10월 달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수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작년부터 무려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인수를 했었고 당시에 메타코라는 가장 먼저 스위스 기반을 둔 수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 수탁 서비스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밑에 보시면 이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를,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요. 이미 메타코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꽤나 세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고 이제는 이 기업들이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블랙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의 상승력에 시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이런 상승력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밑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그는 이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토큰화죠. 최근에 그래서 블랙록은 RWA 펀드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RW 관련 테마들이 이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WA, 모든 실물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리플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RWA가 커스터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이 RWA 주목하면서 여기를 키우고 투자할 생각인 거고 이것과 함께 클 수밖에 없는 커스터디 사업을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내년에 더 커질 영역,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돼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리플의 사업 확장과 또 XRP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는 지금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한 다음 ETF 후보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올해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하락 사이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2021년도에도 경험해 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과 같이 막 상승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께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봤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밤에 참여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